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양자 컴퓨터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자, 이 원문에 intui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직관이라는 단어죠. 난 어떤 직감이 떠올랐어. 직관이 떠올랐어. 이렇게 쓰는 표현이고 embarrassment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난처함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과학이 놀라운 발전을 하지만 실제 과학은 놀라운 발전을 했잖아요. 그죠? 간단한 시스템조차 모델링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을 했대요. 그저 어떤 복잡한 것들을 할 때 컴퓨터가 좀 느려지죠?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과 유리 마닌이 그래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되지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버거울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일반 컴퓨터를 벗어나서 양자 컴퓨터를 제안하고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그걸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자,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자, 퀀텀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컴퓨터가 원래 계산기잖아요. 컴퓨트 그럼 계산하다란 뜻이고 그래서 이걸 그냥 양자 컴퓨터라고 놓자고요. 양자 컴퓨터는 현재의 정교한 슈퍼 컴퓨터보다 158만 배가 빠르대요. 어마무시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작업을 단 4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인 거죠, 이거. 이런 거, 특히 여기 유튜브라든가 뭐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겐 그리고 기상청도 그렇겠네. 기상청, 군사작전 모든 분야에서 그렇긴 하겠네요. 그죠? 양자 컴퓨터는 대박인 거죠. 그만큼 정보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계속 해보자고요. 그럼 양자 컴퓨터와 기존의 컴퓨터는 뭐가 다를까 한번 보자고요. 기존의 컴퓨터는 비트라고 불리는 이진 숫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진 숫자가 한자라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바이너리 디지트니까 숫자가 두 개 있다는 거죠. 0 또는 1. 그러니까 0으로 저장하든가 1로 저장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저장한다는 거죠.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큐빗이라고 불리는 양자 비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한대요. 큐빗이 뭐냐면 여기 quantum computers, quantum computer는 use something 어떤 것을 사용한다. called quantum bits, qubits for short. 그러니까 for short가 줄여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퀀텀의 QU를 따고 비트를 따서 큐빗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비트라는 게 일반 컴퓨터에서는 비트지만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건 양자 비트라고 한다는 거죠. 차이가 뭐냐면 그냥 일반 비트는 0 또는 1인데 두 가지만 존재하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자 깔끔하게 하자고요. 0 또는 1 이거는 일반 컴퓨터와 똑같죠. 그런데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거죠. 0과 1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언어로는 알죠. 언어로는 슈퍼 포지션이라고 해서 중첩 상태라고 하는 거죠.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양자역학을 할 때 그걸 배우잖아요. 그거는 알겠는데 저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솔직히 아직은 감은 없어요.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알겠죠. 뭐 이번 시간은 아닐지라도 다음 시간에 파고 들어가면 되죠. 자, 그 유럽의 유명한 성들이 뭐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지거나 한 뭐 10년, 20년에 지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고 수세대에 걸쳐서 지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똑같죠. 뭐 양자역학도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되지 뭐. 자, 중첩 방금 우리가 한 거죠. 슈퍼 포지션. 중첩을 다른 말로 하면 겹쳐놓기죠. 양자 입자는 동시에 다양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0 또는 1로 존재할 수도 있고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게 양자 컴퓨터의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일반 컴퓨터는 다른 과정을 시작할 때 이걸 시작하고 이게 끝나고 다른 걸 시작하는 거였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그게 아니래요. 양자 컴퓨터는 다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과정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다수의 과정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죠.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158만 배 빠르고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릴 일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라이브 사이언스가 글이 참 좋아요. 자, 기존 컴퓨터는 여러 개의 문 중에서 하나만 열려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열어보아야 그 열린 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시작하고 하나를 끝내고 하나를 시작하고 하나를 끝내고 이런 거였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모든 문을 동시에 열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빠르다는 거였어요. 여기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씩 열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동시에 다 열어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빠를 수밖에 없죠. 양자 컴퓨터 만들 수만 있다면 대박인 것 같아요.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죠. 그래서 다음 주제는 그걸로 할 거예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어려움은 무엇이고 왜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다음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해요. 양자 컴퓨터를 할 때 양자에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양자 입자. 양자 얽힘의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거리에 관계없이 하나를 바꾸면 다른 하나가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걸 우리가 양자 얽힘이라고 한대요. 여기 인탱글이 얽히게 하다니까 entanglement가 얽힘이잖아요. 그래서 양자가 quantum particles니까 양자 입자는 exhibit 보여준다. strange behavior called entanglement 그러니까 양자 얽힘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아인슈타인이 called this particle property 아인슈타인은 불렀다. 이 입자의 특성을 spooky action at a distance 양자 얽힘이라고. spooky란 단어가 원래는 유령 같은 으스스한 뭐 이런 뜻이죠. 왜 저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아인슈타인 형님께서는 이러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양자 얽힘이라 부르노라 라고 말이죠. 자,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 요약을 해볼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즐겁다. 그죠?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양자 얽힘도 모를 테고 중첩도 모를 테니까 양자 컴퓨터를 제한할 수도 없겠죠.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뛰어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